오늘은 이제 역방향 전압에서의 역포화 전류 밀도하고 생성 전류 밀도를 이제 논의할 것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역포화 전류 밀도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죠. 그리고 역포화 전류 밀도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역포화 전류 밀도라는 것은 양수로 정의합니다. J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PN0라는 것은 소수 캐리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확산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피코 암페어 수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순방향 전압 0.5V에서 자, 공간 전화 영역 끝 지점에서 소수 캐리어 전자와 양공의 농도. 자, 소수 캐리어 NP0를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P형 영역 마이너스 XP 지점에서의 전자 농도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구했죠? 자, NP0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 10의 12승. 그 다음에 XN 지점에서는 10의 11승. 그럼 이게 저수준 주입을 만족하는지 볼까요? 자, 10의 12승입니다. 요거는 P형 영역이죠? 자, P는 10의 16승이죠. 다수 캐리어보다 4차수 작습니다. 자, 저수준 주입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N형 영역의 양공 10의 11승이죠? 자, N형 영역은 10의 17승. 5차수가 났습니다. 6차수가 났네요. 자, 저수준 주입을 만족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0.5V에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총 전류 밀도. 자, 총 전류 밀도는 JS의 순방향 전압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JS 앞에서 구했습니다. 얼마였죠? 7.138. 그리고 자, 0.5V 이렇게 해가지고 PN 접합 다이오드에 흐르는 총 전류 밀도는 10의 마이너스 3성 암페어 정도. 그렇게 큰 전류는 아니네요. 네,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접합의 단면적을 곱해 줘야 되겠죠? 접합의 단면적이 뭐 크면 이 전류가 좀 증가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역포화 전류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역포화 전류 밀도에 대해서 그 물리적 현상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순방향 전압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공표층의 폭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주입이 되고 양공이 이렇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지점에 도달한 전자는 소수 캐리어로 입장이 바뀌고 지수함수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러면서 농도가 감소해지겠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 때는 전자는 이 방향, 양공은 이 방향으로 확산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을 증가시켜 봅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전자 농도도 증가하고 확산 전류 밀도도 증가합니다. 이 기울기가 급준해지죠. 그래서 확산 전류 밀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경계 지점에서의 전자 농도, 그 다음에 확산 전류 밀도 모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전자는 모두 소수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방향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가될 때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주입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지점에서 전자 농도는 제로라 그랬죠? 전자가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P형 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 전자들이 이번에는 역으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이렇게 확산해 가는 이유는 이 공피층에는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제로죠? 농도 9배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래서 공피층을 넘어서 공피층 안에 들어서면 전자는 드리프트해서 N형 영역으로 축적이 됩니다. 양공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전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산해 갑니다. 순방향일 땐 마이너스로, 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확산해 갔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해석을 해도 소수 캐리어들이 이렇게 확산해 가다가 공피층 안에서 드리프트해서 여기에 축적이 됩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소수 캐리어가 확산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전류가 바로 역포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류는 아주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문제에서 피코 암페어 수준이라는 것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역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소수 캐리어 전자가 역확산을 해서 역포화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럼 양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양공. 이쪽에 있는 양공은 다수 캐리어죠. 그럼 양공은 어떻게 되냐면 양공도 역시 확산해 갑니다. 이 농도차 때문에 확산해 가는데 양공은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어 있죠. 그래서 양공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양공은 다시 이렇게 백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공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만이 이쪽을 넘어가고 N형 영역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포화 전류 밀도를 보면 여기 다 소수 캐리어 함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역방향 전압하고 무관합니다. 이상하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여기 인가하는 역방향 전압하고 무관하게 그냥 결정이 됩니다. 이 값으로. 전자만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값으로 딱 결정이 돼서 전자들은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에 무관하다는 것은 이 전자는 공피층에 들어올 때까지 다 확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드리프트 하지만 여기 넘어올 때까지는 다 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포화 전압하고 관계없이 역포화 전류라는 것은 순수하게 요 확산, 소수 캐리어의 확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방향 전압이건 역방향 전압이건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평형 상태에서의 진성 캐리어 농도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온도가 결정이 되면 딱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수 캐리어 농도가 결정이 되면 소수 캐리어 농도도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방향 전압에서 역포화 전류는 소수 캐리어의 역확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역포화 전류라는 것은 역방향 전압에는 무관하다. 결정된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역바이어스 전압 인가 시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전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성 전류라고 하는데요. 이 생성 전류는 역포화 전류 밀도보다도 아주 더 큽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공피증 내에서도 캐리어는 열적으로 생성이 된다 그랬죠? 가령 실리콘 같은 경우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캐리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공피층 내의 전기에 의해서 전자는 이렇게 드리프트하고 양공은 이렇게 드리프트합니다. 그래서 역포화 전류 밀도에서의 전자의 드리프트 방향과 일치하죠. 전자가 여기 쌓이고 양공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4장에서 배운 샤클리 리드홀 리콤비네이션 이론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공피층 내에서는 전자와 양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 NP 그 다음에 N, P 전부 제로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CN, CP, NT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트랩 준위가 밴드갭 중앙에 위치한다. 그러면 N', P'은 다 NI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거 여러분 요거 기억이 나십니까? 요게 바로 홀의 포획 단면적이 되고 요거는 트랩의 밀도가 되겠죠. 그거의 역수가 뭐죠? 바로 양공의 수명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타우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트랩 밀도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포획 단면적이 클수록 빨리빨리 트랩의 포획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죠. 그래서 요게 타우 P 이것을 타우 N으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 수명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타우를 다시 바꿔주면 요거는 2타우분의 마이너스 ni, 즉 재결합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퀄 마이너스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캐리어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성 전류라는 것은 이 공핍층의 폭까지 모두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생성이 되는 전류 밀도라는 것은 Q 단위 저해량 곱하기 적분 0부터 W까지 그 다음에 G d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핍층 내에서 캐리어들이 균일하게 생성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G라는 것은 그냥 상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살펴보면 요 W항이 있죠? 자, 이거는 역포화 전류 밀도하고 좀 다르죠. 역포화 전류 밀도는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W가 있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바뀌면 W도 바뀌겠죠? 바로 이것은 역방향 전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JV 특성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요것이 역포화 전류 밀도였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방향 전압이 증가할수록 이게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W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포화가 되지 않고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브레이크 다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곡선이 실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JV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역포화 전류 밀도하고, 생성 전류 밀도하고, B도 구해보라 그랬네요. 한번, 자,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6-1 문제하고 다 요 조건이 같습니다. 역포화 전류 밀도는 우리 이렇게 구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생성 전류를 구해봐라. 그리고 역포화 전류 밀도하고 비교해 보아라. 자, 그러면 먼저 빌트인 전압을 구해보면 0.783V가 나오고요. 공핍층의 폭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 0.461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 10의-8상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율을 구해보면 생성 전류 밀도가 약 이게 몇 배입니까? 7000배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주된 전류라는 것은 이 생성 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구한 것은 역포화 전류 밀도 이렇게 구한 거는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요. 실제는 생성 전류 밀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배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앞에서도 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